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 저녁, 작은 산골 마을의 장례식장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검은 관 속에 누워있는 이는 마을의 노인, 김 할아버지였다. 그의 죽음은 평범한 노안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관 앞에 서 있던 검은 털의 개가 날카로운 소리로 짖기 시작했다. 그 순간 마을 이장인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에 쥔 지팡이가 떨렸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그 짖음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의 깊숙이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신호였다. 박 이장은 재빨리 개를 쫓아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마을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 개가 왜 저래? 김 할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개의 짖음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관 속에서 희미한 움직임처럼 느껴지는 환청까지 더해졌다. 이 모든 것이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두 젊은 여인, 지은과 수연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의 따뜻함과 동시에 드러나지 말아야 할 공포가 스며들어 있었다. 지은은 마을에서 유일한 젊은 미용사였다. 그녀의 작은 미용실은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매일 아침 그녀는 창문을 열고 산맥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수연은 서울에서 내려온 작가 지망생으로 할머니의 집을 물려받아 이 마을에 정착한 지 겨우 반년째였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날, 비가 내리던 봄날 미용실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지은의 손길이 수연의 어깨에 스치듯 머리를 만져줄 때 그들은 서로의 눈에서 평생 잊지 못할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마을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피어나는 금기된 사랑의 싹이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그 사랑을 시험하는 첫 번째 폭풍이었다. 할아버지는 마을의 살아있는 역사였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마을 사람들의 비밀을 지켜온 수호자이자 때로는 그 비밀을 이용해 권력을 쥐는 자였다. 그의 죽음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장례식 당일 개의 짖음 이후였다. 박 이장은 그날 밤 지은의 미용실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너와 수연 씨가 김 할아버지와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봐. 그 개가 왜 저랬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무언가 이상해.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수연과 함께할 때만 느껴지는 안정감을 떠올렸다. 수연의 미소, 그녀의 손이 지은의 등을 쓸어줄 때의 따스함. 하지만 마을의 눈은 날카로웠다. 여자 둘이 그렇게 붙어 다니는 게 이상하지 않냐는 속삭임이 이미 퍼져 있었다. 김 할아버지는 그 속삭임을 더 부채질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은의 어머니에게 딸이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아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제 그의 죽음이 그 비밀과 얽히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지은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은아, 나 할머니 일기장 봤어. 김 할아버지가 우리에 대해 알고 있었대. 그리고 그게 할아버지의 개잖아. 왜 관을 향해 짖었을까?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할머니는 마을의 유일한 지식인으로 옛날부터 GLBT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하지만 그 이해는 마을의 편견 속에 묻혀 있었다. 지은은 수연을 안아주며 속삭였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 마을에서 우리는 숨겨야 해.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박 이장은 모두 앞에 서서 말했다. 김 할아버지의 죽음에 이상한 점이 있어. 그 개의 짖음이 마치 할아버지가 뭔가를 숨기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 같아 사람들의 시선이 수연과 지은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지만 보이지 않게. 그 순간 한 노파가 일어나 외쳤다. 김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수연 할머니 집에 갔었대. 무슨 비밀을 나눴던 거지? 긴장감이 공기를 메웠다.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시작이야.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면 모든 게 무너질 텐데. 회의가 끝난 후 지은과 수연은 산길을 따라 걸었다. 가을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지은아, 나 무서워. 만약 김 할아버지가 우리 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왜 죽기 전에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할아버지의 충성스러운 반려였잖아. 관을 짓는 건 마치 할아버지가 속죄하려는 듯해 수연의 말에 지은은 멈춰섰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연아, 나도 몰라. 하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서울로 가자. 이 마을을 떠나서. 하지만 떠나는 건 쉽지 않았다. 마을은 그들의 뿌리였다. 지은의 미용실은 어머니의 유산이었고 수연의 할머니 집은 그녀의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할머니 집 지붕 위에 누워 별을 보았다. 수연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기억나. 처음 만난 날 내가 내 머리를 만지며 이 마을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지. 그때부터 난 내가 필요했어. 지은은 미소 지었다. 나도. 내가 없으면 이 산맥조차 쓸쓸해. 그들의 입맞춤은 부드러웠다. 바람처럼.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음 소리가 그 평화를 깨뜨렸다.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마을을 휩쓸었다. 김 할아버지의 집에서 옛날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의 비밀이 적혀 있었다. 도둑질, 불륜, 그리고 지은과 수연의 관계에 대한 단서. 그 두 여자가. 김 할아버지는 그걸 알았지만 입을 다물었다. 왜냐하면 나도 비슷한 비밀을 가졌으니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그 문장은 마을을 발칵 뒤집었다. 박 이장은 그 일기장을 읽으며 창백해졌다. 그는 김 할아버지의 옛 친구였고 자신의 비밀 아들 중 하나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유한 적이 있었다. 지은은 미용실에서 손님을 받다 말고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려 가위가 떨어졌다. 수연이 달려와 안아주었다. 지은아, 이제 어떻게 해?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 눈물 속에 담긴 감정은 사랑의 깊이이자 두려움의 무게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박 이장이 다시 찾아왔다. 너희들 김 할아버지가 보호하려 했어. 그는 마을의 편견을 알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나도 도와줄게. 내 아들도 서울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 박 이장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동맹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김 할아버지의 비밀은 우리 모두의 비밀이야. 그 개가 짖은 건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려는 거였어. 사랑은 사랑일 뿐 잘못이 아니야. 그의 말에 마을은 조용해졌다. 지은과 수연은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장된 공기 속에서 한 소녀가 손을 들었다. 저도 친구를 좋아해요. 여자친구를. 그 고백은 도미노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마을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에서 온 기자 한 명이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김 할아버지의 죽음에 관심을 보였고 일기장을 입수한 듯했다. 이 마을의 비밀, 대박 기사거리야. 그의 노트북에 적힌 메모는 지은과 수연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두 사람은 기자에게 쫓기기 시작했다. 산길을 달리며 수연이 헐떡였다. 지은아, 왜 우리일까? 왜 우리 사랑이 이렇게 위협받아? 지은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야. 이겨내자. 기자가 마을에 머무는 동안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박 이장은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밤에 지은의 미용실이 습격당했다. 창문이 깨지고 이상한 년들 이라는 낙서가 벽에 새겨졌다. 수연은 지은을 안고 울부짖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때문에. 이건 우리의 싸움이야. 그날 두 사람은 결심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직면하기 위해. 다음 날 마을 광장에서 대규모 모임이 열렸다. 기자도 참석했다. 박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마을은 변화의 때야. 김 할아버지의 죽음은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줬어. 사랑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니야. 지은과 수연이 앞으로 나섰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다. 저희는 서로를 사랑해요. 그게 전부예요. 마을 여러분, 제발 이해해주세요.
수연이 덧붙였다. 할아버지의 개가 짖은 건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지라는 메시지였어요. 기자의 카메라가 번쩍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한 노인이 일어나 말했다. 김 할아버지도 그랬어. 젊었을 때 나도 비슷한 사랑을 했지. 하지만 숨겼어. 이제는 안 그럴 거야. 그 모임은 감동의 물결로 변했다. 기자조차 눈물을 글썽이며 기사를 바꿨다. 작은 마을의 큰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연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는 서울에서 이미 한 번의 이별을 겪었다. 전 연인이 그녀의 정체를 받아들이지 못해 떠난 적이 있었다. 그 트라우마가 지은과의 관계를 흔들기 시작했다. 지은아, 나 다시 다치고 싶지 않아. 만약 이 마을이 우리를 버린다면 지은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내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 겨울이 다가오며 눈보라가 마을을 덮쳤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은 할머니 집에서 보냈다. 불꽃이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서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서울로 가서 책을 내자. 우리 이야기를. 수연의 눈이 빛났다. 하지만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박 이장의 아들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내려온 동성애자 청년으로 아버지의 부름에 응했다. 형님들, 나도 도울게. 이 마을을 바꾸자. 세 사람의 연합은 새로운 힘을 만들었다. 그들은 마을 청년들을 모아 GLBT 인식 워크숍을 열었다. 처음엔 몇 명뿐이었지만 점점 늘어났다. 한 소년이 고백했다. 저도 남자를 좋아해요. 그 순간 박 이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들아, 미안했다. 이제는 내 편이야. 그러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마을의 보수파 노인들이 반발했다. 이건 마을 전통을 무너뜨려. 그들의 시위는 광장을 가득 메웠다. 지은과 수연은 그 한가운데 서서 맞섰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를 흩뜨렸다. 우리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곳이 우리 집이니까. 수연의 외침에 지은이 손을 들어 보였다. 사랑은 증오를 이겨요.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김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숨겨진 편지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쓴 자신의 동성 친구에 대한 사랑 고백이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시대가 용납하지 않았어. 그래서 숨겼지.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그 편지는 마을을 충격에 빠뜨렸다. 보수파조차 침묵했다. 봄이 오며 마을은 변했다. 지은의 미용실은 무지개 깃발을 달았고 수연의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짖는 개의 비밀. 그 책은 마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었다. 박 이장은 마을 입구에 동상을 세웠다. 김 할아버지와 그의 개, 용기의 상징으로. 지은과 수연은 결혼식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한복을 입고 서서 영원히 함께할게. 그들의 키스는 햇살 아래 빛났다. 개의 짖음은 이제 축복의 메아리로 남았다. 하지만 진정한 고조는 마지막이었다. 서울에서 온 전 연인이 수연을 찾아왔다. 수연아, 다시 시작하자. 이 마을은 너무 작아. 그의 제안은 수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은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수연아, 내 선택이야. 하지만 나 없이도 행복하길.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 없인 안 돼. 그때의 나는 잘못됐어. 이제는 너야. 그 선택은 그들의 사랑을 더 단단히 했다. 마을은 이제 포용의 상징이 되었다. 김 할아버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개의 짖음은 마을 이장의 긴장을 풀었고 모두의 마음을 열었다. 수연의 책 출간 후 마을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지은의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어머니가 속삭였다. 딸아, 미안해. 내 사랑을 이해 못했어.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수연이 곁을 지켰다. 함께 이겨내자. 어머니의 회복은 마을의 기적이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위협이 다가왔다. 인근 도시에서 온 개발업자가
마을을 사들이려 했다. 이곳을 리조트로 만들자. 구시대적 마을은 끝났어. 그의 계획은 지은의 미용실을 위협했다. 박 이장은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 우리 마을의 정체성을 지켜야 해. 지은과 수연은 캠페인을 벌였다. 포스터에 그들의 이야기를 적었다. 사랑이 사는 마을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밤샘 미팅에서 수연이 말했다. 이건 우리의 싸움. 김 할아버지의 유산이야. 지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개발업자의 압박이 세졌다. 위협 전화, 야간 습격. 한밤 지은의 집에 불이 났다. 수연이 지은을 끌어내 안았다. 괜찮아. 왜 우리를 노려? 지은은 떨며 말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눈에 거슬리나 봐. 박 이장의 아들이 서울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미디어 보도가 쏟아졌다. 포용의 마을 vs 개발의 그림자. 여론이 마을 쪽으로 기울었다. 개발업자는 물러났다. 승리의 밤 모두가 모여 불꽃놀이를 했다. 지은과 수연은 별 아래 춤췄다. 영원히. 여름 축제가 열렸다. 무지개 깃발이 나부꼈다. 하지만 수연의 전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진심이었다. 수연아, 나 변했어. 서울에서 커뮤니티 만들었어. 함께하자. 수연은 고민했다.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나 과거를 마주해야 할까? 지은의 마음이 아팠다. 가봐.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혼자 산을 올랐다.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말려주었다. 수연아, 왜 이제야? 수연은 전 연인을 만났다. 대화 끝에 말했다. 미안, 이제 지은이 내 전부야. 그는 이해했다. 행복해라. 그 선택은 수연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축제에서 지은과 수연은 무대에 섰다. 노래를 불렀다. 사랑의 노래. 마을 사람들이 합창했다. 그 밤 그들의 키스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다. 가을 수학제. 하지만 비밀이 드러났다. 김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지은의 가족 비밀. 할아버지가 동성애자였다. 지은의 어머니가 충격받았다. 왜 이제야 알았어? 지은은 울었다. 엄마, 용서해. 수연이 어머니를 설득했다. 사랑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어머니는 포옹했다. 내가 지은을 지켜줘서 고마워. 하지만 마을 외곽에서 반대파가 모였다. 이 마을을 정화하자. 그들의 계획은 폭력적이었다. 박 이장이 막아섰다. 그만해. 우리는 가족이야. 지은과 수연은 도망쳤다. 산속 오두막에서 밤을 보냈다. 두려워. 함께라면 안 무서워. 그들의 대화는 깊었다. 과거, 미래, 사랑. 겨울 눈보라. 오두막에서 지은의 내면 독백. 수연의 미소가 내 빛이야. 이 편견을 넘어 수연도 생각했다. 지은 없이 난 빈 껍데기. 구조대가 왔다. 박 이장. 집으로 돌아가. 마을이 기다려. 반대파는 설득당했다. 한 사람이 울며 말했다. 나도 숨긴 게 있어. 화해의 시작. 모두 모여 이야기 나눔. 눈물이 흘렀다. 지은과 수연의 사랑이 다리 역할. 봄. 기자 사건 재점화. 옛 기자가 책 낸다고. 왜곡된 이야기. 지은과 수연은 서울로 갔다. 출판사 앞 시위. 진실을 말해. 박 이장의 아들이 도왔다. 소송 제기. 법정 드라마처럼. 증언들. 그들은 우리 영웅이야. 승소. 기자 사과. 마을 축하 파티. 춤. 웃음. 여름. 새로운 위기. 수연 임신. 아니. 오해. 지은의 친구 남자가 제안. 대리모. 하지만 사랑의 본질 질문. 토론밤. 우리 사랑은 충분해. 결정. 그대로. 마을 지지. 너희 방식대로. 가을. 결말. 결혼식. 마을 전체 참석.
김 할아버지 영혼처럼 개가 짖음 축복. 수연의 책 베스트셀러. 지은 미용실 확장. 박 이장 은퇴. 후임 지은. 그들의 사랑. 마을의 전설. 짖는 개의 교훈. 비밀은 자유로 풀린다. 영원한 행복.